저는 올해 80입니다. 평생을 며느리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한 통의 편지를 쥐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석 달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평생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건 1990년 봄이었습니다. 25살 곱상하게 생긴 처자였어요. 시집 올 때 들고 온 이불 보따리를 보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이것밖에 못 가져와. 첫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인 저는 며느리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방 청소를 이따위로 해. 구석구석 다시 해. 빨래를 이렇게 해서야 쓰겠어. 다시 빨아. 며느리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어머님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것 봐, 꼼짝도 안 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며느리가 애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를 며느리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뺏어버렸습니다. 네가 애를 키워봤다고. 내가 키울 테니까 넌 집안일이나 해. 며느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일, 빨래, 청소만 했습니다. 친정에 가겠다고 할 때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집 온 계집애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되겠어. 명절 때면 며느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물간이 싱거워. 다시 해. 전이 왜 이렇게 타? 너 정신이 어디가 있어? 며느리는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엄마가 다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며느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60년 전 제가 시집 왔을 때 가져온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시집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나를 때렸다. 밥이 설익었다며 뺨을 때렸다.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1966년 7월 3일,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시집 온 년이 친정만 생각하냐? 결국 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1968년 1월 20일, 처자들을 낳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갔다. 네가 제대로 키우겠어? 내가 키운다. 젖도 못 먹인다.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이 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들과 똑같다는 걸. 저는 제 시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만 괴롭혔을까? 왜 나만 미워했을까? 그런데 저는 똑같은 짓을 며느리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잠깐 이리 와봐. 며느리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님.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80살 노인의 무릎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꼭 이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제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35년. 평생을 너를 괴롭혔구나.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구나. 며느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줄래? 며느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평생 너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한 척했다. 사실은 내가 미워한 건 너가 아니었다. 60년 전 나를 괴롭혔던 내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나는 똑같은 짓을 너에게 했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그 모든 행동들을 너에게 그대로 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평생을 생각했다. 아마도 나는 무서웠던 것 같다. 만약 내가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참았던 그 세월이 헛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며느리야, 미안하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저 나처럼 약한 시어머니를 만난 게 잘못이었다. 나는 내 고통을 끊어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너에게 대물림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죽기 전에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만약 네가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제발 나처럼 하지 마라. 이 고통을 이제 끊어라. 너에게서 끝내거라.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35년의 고통을 어떻게 용서를 바라겠니? 다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나는 평생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저 나 자신을 미워했을 뿐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35년 만에 처음 듣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도 며느리 옆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고통을 겪은 두 여자가 세월을 뛰어넘어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제게 남은 시간은 2달 반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며느리는 매일 제 곁에 앉아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줍니다. 어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제가 만약 며느리를 얻으면 저도 어머님처럼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너는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저처럼 며느리를 괴롭히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 며느리처럼 고통받고 계신가요?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고통은 대물림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요. 내 고통을 인정하는 것보다 남을 괴롭히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나는 당했지만 나는 안 한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약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 고통을 끊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대물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저보다 강합니다. 며느리는 어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며느리 얻으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볼 거예요. 그게 제가 어머님한테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시어머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며느리와 화해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제발 너무 늦기 전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대물림을 여러분의 손에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죽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